보톡스 여기 맞으면 호구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보톡스가 가장 흔하고 유명한 시술이다 보니까 방심하는 분들도 사실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톡스는요,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소입니다. 잘못 맞으면 단순히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제대로 맞으면 얼굴이 정말 달라집니다. 주름도 쫙 펴지고 턱라인이 정리되고 살도 안 빠졌는데 얼굴이 작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 어디에 맞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맞아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딱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톡스 시술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원장님 보톡스 맞으면 입이 삐뚤어진다는데 진짜예요? 눈이 무거워서 안 떠지는 경우도 있다던데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죠? 이런 걱정들인데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15년 정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말 많이 본 케이스가 다른 병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에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였습니다. 최근에도 보톡스 맞고 물을 마실 때 입에서 물이 샌다고 찾아온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보톡스 맞으면 호구되는 부위에 시술을 잘못하셨다가 입을 오므리는 근육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마 주름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셨는데 눈썹이 양측 다 쑥 내려와서 몇 달 동안 눈을 뜨기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눈을 뜨는데 쓰는 이마 근육이 심하게 같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왜 생기냐면, 보톡스는 단순히 주름을 펴주는 주사가 아니라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톡스는 필요한 부위를 잘못 마비시키면 얼굴이 망가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보톡스가 어떤 성분이고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를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보톡스의 성분은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신경 신호를 차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아 움직여 하는 명령을 못 전달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 상태가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힘도 빠지게 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난 뒤에 깁스를 풀면 종아리 근육이 좀 얇아지잖아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마나 미간, 눈가처럼 표정을 지을 때 자꾸 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주름들, 이 깨물근 이 발달해서 얼굴이 각져 보이는 사각턱 같은 데 효과가 좋고요. 최근에는 침샘이 튀어나오는 경우나 겨드랑이 땀이 많으신 분들, 승모근 줄이는 분들, 이런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이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 그리고 정확한 용량, 정확한 깊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잘못된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는커녕 이상한 표정, 심하면 눈이 안 떠지거나 입에서 물이 줄줄 새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추천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효과가 별로 안 나는 부위, 두 번째는 중요한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부위, 세 번째는 조금만 잘못 맞아도 표정이 이상해지는 부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부위 세 군데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맞으면 호구되는 보톡스 시술, 첫 번째는 두피 보톡스입니다. 간혹 헤어라인 근처까지 팽팽하게 만들고 싶다면서 두피에 보톡스를 맞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미지 개선이 될 것 같고 리프팅 효과를 뭔가 기대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피는 보톡스를 맞아도 리프팅 효과는 없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야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그런데 두피는 대부분이 피부와 피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근육은 모발이나 표정에 영향을 주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즉 마비시킬 만한 표정근 자체가 없습니다. 근육이 없는데 마비시켜봤자 큰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불필요한 부위에 주입하다 보면은 멍이 잘 생기고 붓는 불편함만 따를 수 있습니다. 두피 보톡스는 얼굴이 리프팅 되는 효과는 없지만 사실 탈모 치료에 있어서는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 외에 리프팅 목적으로 두피에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 둘레근 보톡스입니다. 눈밑 잔주름이 신경 쓰인다고 해서 이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저는 이 부위를 시술할 땐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톡스는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해서 주름을 완화시키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눈 밑에는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서 우리가 눈을 깜빡이거나 표정을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톡스를 잘못 맞게 되면 이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될 수가 있고, 드물게 약물이 잘못 퍼지면 눈꺼풀을 드는 근육
근육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꺼풀이 축 처지거나 눈을 뜨는 게 불편해지는 안검하수 증상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시야가 가려지고 눈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양쪽 눈이 다르게 보이면 비대칭까지 생길 수 있죠. 특히 눈은 얼굴의 중심이고 아주 작은 차이에도 인상이 크게 달라 보일 수 있어서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위는 정말 주의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팔자나 입술 위, 입꼬리 같은 입 주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전 입술 세로주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건데요. 지난번에는 입술 위 보톡스를 추천하지 않았나요? 하고 말이죠.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늘 제가 입 주변 보톡스를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했던 입술 세로 주름은 아주 소량을 정밀하게 주입해서 오직 입술을 오므리는 습관만 살짝 완화시켜주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고하는 것은 말하고 웃는 표정 전체에 영향을 주는 깊고 넓은 부위에 보톡스를 놓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을 오므리는 힘이 너무 약해져서 물을 마시다가 흘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시술 후에 말을 할 때 입술이 안 따라와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입꼬리 부위에 잘못 맞으면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거나 입꼬리가 처져서 인상이 굳어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술 받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팔자 부위에 보톡스를 맞고 나서 밥 먹을 때마다 뭐 자꾸 흘려요. 말하는 것도 어색해요 하시더라고요. 입 주변은 움직임이 많고 근육 사용 빈도가 높아서 아주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데 그만큼 부작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주의해서 시술할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자주름이 너무 고민이신 분들, 정말 신경 쓰인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보다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방식의 시술을 우선 고려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톡스를 원하신다면 소량만 정밀하게 그리고 정말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앞에서는 피해야 할 부위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정말 효과가 확실하고 제대로만 맞으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핵심 추천 부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들은 임상적으로 효과가 검증됐고 시술 후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 역시 상담할 때 적극 추천드리는 부위들입니다. 효과가 확실한 추천 부위 첫 번째는 11자 주름이 있는 미간입니다. 미간은 우리가 집중하거나 화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찡그리면서 생기는 11자 형태의 세로주름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 주름이 반복되다 보면 아예 고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이 세 보이거나 화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미간에 맞으면 이마 중앙에 있는 추미근, 비근근 같은 근육의 수축을 막아줘서 이 11자 주름이 덜 생기고 고정 주름으로 자리 잡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는 시술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만족도도 높아서 처음 보톡스를 시도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단 양쪽 근육의 색이나 표정 습관에 따라서 비대칭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개별 분석 후에 맞춤 시술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확실한 추천 부위 두 번째는 까치발 주름입니다. 눈가는 웃을 때 가장 먼저 주름이 생기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흔히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 주름이 깊어지면 웃는 모습도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눈가에 맞으면 이 주름을 만드는 알륜근의 움직임을 좀 줄여줘서 웃을 때 생기는 잔주름이 부드럽게 개선이 됩니다. 덕분에 웃을 때 인상이 더 부드럽고 젊어 보이게 되죠. 단 눈가는 얇은 피부와 복잡한 근육 구조로 인해서 아주 섬세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면 웃는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눈가 표정이 사라져서 로봇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 역시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에게 자연스럽게 디자인된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가 확실한 추천 부위 세 번째는 인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마 주름입니다. 이마는 얼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표정을 지을 때 자주 사용하는 부위인데요. 특히 눈을 크게 뜰 때, 놀랄 때 이마를 올리면서 생기는 가로주름이 대표적이죠. 보톡스를 이마에 맞으면 전두근의 움직임을 적절히 억제해서 주름 생성을 줄이고 이미 자리 잡은 주름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마가 매끈해지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정돈돼 보이고 젊고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는 눈썹과 연결된 근육이기 때문에 시술이 과하거나 위치가 잘못되면 눈썹이 처지거나 사무라이 눈썹처럼 부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눈썹 위치, 눈 뜨는 습관 등을 고려한 아주 정밀한 디자인이 필수입니다.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한 추천 부위 네 번째는 일명 자갈턱이라 불리는 턱근근입니다. 턱근근은 우리가 입을 다물거나 표정 지을 때 아래 턱을 오므리게 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면 턱끝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자갈처럼 보여서 자갈턱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톡스를 이 부위에 맞으면 턱끝 근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턱 라인이 부드럽게 정돈되고 전체 얼굴 윤곽이 더 정제돼 보입니다. 특히 무턱처럼 보이던 인상도 개선되기 때문에 V라인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부위입니다.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도 빠른 편이지만 입 주변과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시술 위치와 용량 조절이 중요한데요. 너무 깊거나 과하게 들어가면 입을 움직일 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도 얼굴 근육의 쓰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정밀하게 시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부위별 시술 효과와 주의점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실제로 병원을 갈 때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실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 가기 전 알아둬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하게 싼 가격은 물 보톡스가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길 가다가 보면 보톡스 5,000원, 만원 뭐 이렇게 써 있는 곳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론 싸면 좋긴 하죠. 그런데 너무 싸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곳에서 종종 쓰는 게 바로 물톡스인데요. 원래 보톡스는 일정 농도로 정량을 지켜서 써야 효과가 나는데 생리식염수를 너무 많이 섞어서 농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사 맞을 때는 뭔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도 실제 효과는 턱없이 부족하고 약물도 주변으로 퍼지기 쉬워서 부작용 위험만 커집니다. 두 번째, 정품을 사용하는지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는 건지 물어보세요.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이 병원이 정품을 정량대로 쓰는지예요. 근데 이건 환자분께서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술 전에 어떤 제품 쓰세요 하고 제품명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품이더라도 용량을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과하면 부작용이 생길 확률만 높아지니까요. 용량에 대해서도 상담하실 때나 시술하실 때 의료진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얼굴 표정이나 주름 방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 시술을 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공장처럼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톡스를 놓는 병원도 일부 있거든요. 얼굴 한번 휙 보고는 디자인도 안 하고 주사 놓고 끝내는 거죠. 이러면 개개인의 주름 방향이나 표정 습관은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칭이나 어색한 표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술은 환자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 주름이 생기는 방향과 근육 움직임을 분석해서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만 주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술 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도 꼭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 내성입니다. 한두 번은 효과를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보톡스를 맞아도 전처럼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내성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성이 생기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어떻게 고를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성이 생기는 원인은 고용량을 짧은 간격으로 맞기 때문인데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균에서 유래된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주 많이 맞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면역 반응이죠. 그렇게 되면 이후부터는 보톡스를 맞아도 몸이 반응을 하지 않고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짧은 간격으로 자주 맞거나 고용량을 반복해서 맞거나 복합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내성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럼 내성이 생기는 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성을 예방하려면 필요한 그 최소 용량만 사용하시고 너무 자주 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부위별로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4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시술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 같은 부위더라도 매번 조금씩 위치나 용량을 조절해서 근육의 동일한 부위에만 자극이 계속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톡스 제품 중에서도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순수 톡신 제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독일산 제오민입니다. 이 제품은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해서 내성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국산 보톡스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지만 제품에 따라서 단백질 성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시술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시술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처음엔 누구나 효과 있을까? 부작용 생기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다들 하세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부위별 팁, 내성 예방 전략까지 잘 기억하시면 걱정은 반으로 줄고 만족도는 2배로 올라갈 겁니다. 결국 성공적인 보톡스의 핵심은 이 3가지인데요. 정확한 분석, 믿을 수 있는 의료진,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시술 계획. 이 3가지를 꼭 지키면서 보톡스를 활용하신다면 더 자연스럽고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동안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